누구에게나 있는 내 집 마련의 꿈. 하지만 쉽지 않은 게 현실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보이는 이 집을 1센트, 단돈 약 10원에 얻은 사람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10원이요? 10원? 10원으로 뭐 저 돌계단이라도 하나 사겠어? 말도 안 돼. 창문도 안 되겠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한 주인공은 데미 스키퍼. 그녀가 집을 사게 된 비결은 바로 이 머리핀입니다. 저게 그거구나. 진품명품. 어? 저게 중세시대 쓰였던 뭐 어허. 마리 앙뚜아네트의 뭐 그거 좀 팔아가지고. 자,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2020년 5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코로나19로 자가격리 도중 무료함을 느낀 스키퍼는요. 이 물물 교환을 통해 머리핀을 집 한 채로 만들겠다는 아주 무모하고도 황당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 그렇게 시작된 물물 교환. 혹시 이 머리핀 필요한 분 없으신가요? 어떤 물건이든 좋으니까 교환해 주세요. 저 때마침 머리핀이 필요했거든요. 제가 안 쓰는 귀걸이가 있는데 저랑 바꿔요. 자, 스키퍼는 약 10원짜리 머리핀을 값싼 귀걸이와 교환하는데 성공. 이후엔 자신이 갖고 있는 물건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SNS에 검색, 적극적으로 거래를 제안했고요. 제이님 귀걸이 찾고 계시죠? 제 귀걸이와 안 쓰는 물건 있으면 교환하실래요? 좋아요. 전 마가리타 잔 드릴게요. 아 폴님 마가리타 잔 찾으시던데 저랑 물물 교환해요. 자, 스키퍼는 마가리타 잔을 진공청소기로 물물 교환. 이후엔 스노우보드, 게임기, 노트북, DSLR 카메라로 교환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SNS에 공유했는데요. 야 근데 이것도 아이디어네. 대단하다. 그러니까 SNS의 본질을 잘 파악한 아이디어네요. 일단 SNS가 아니면 내 귀걸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군지 찾는 것도 힘들고요. 근데 어쨌든 돈 한 푼 안 들이고 카메라까지 간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만 해도 대박인데? 머리핀에서. 응. 자, 그렇게 스키퍼는 물물 교환을 시작한 지 1년여 만에 무려 2천만 원 상당의 음식점 선불 카드를 손에 넣었고요. 이번엔 한 노숙인 쉼터에서 노숙인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스키퍼에게 물물 교환을 선제안. 2천만 원 상당의 음식점 선불 카드를 4,700만 원 상당의 트레일러와 맞교환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머리핀이 저렇게 된 거야. 와, 머리핀 많이 컸다. 와. 근데 이거 진짜 아이디어 좋다. 왜냐면은 저도 그렇지만 고가의 물건인데 안 쓰는 평생 안 쓰는 거 있거든요. 네. 그럼 당장 내가 필요한 거랑 바꾸는 게 낫거든. 그래. 야, 저 이거 트레일러도 진짜 안 쓰는 분한테는 애물단지일 수 있어요. 안 쓰면 공간만 찾아야지 저거 뭐 할 거야 저거. 자, 이렇게 1년 6개월 동안 총 28번의 물물 교환 끝에 스키퍼는 단 한 푼도 들이지 않고 9,500만 원 상당의 집을 마련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나도 한번 해볼까? 28번 만에 그렇게 많이 걸리지도 않았네. 집이 이쁘다 근데. 바로 저깁니다. 말도 안 돼. 아까 사진에서 본 그 집이에요. 아유, 야, 이거 한번 해보자. 진짜 재밌다 이거. 이렇게 황당한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겨 집을 얻게 된 스키퍼는 집을 수리한 뒤에 기부해서 다시 물물 교환해 볼 생각이에요. 이렇게 또 다른 물물 교환 프로젝트를 예고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컨텐츠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대를 한다고. 다음에 뭐 바꿀까? 뭐 집이 살까? 뭐가 될까가 기다려지잖아. 그러면 네. 또 팔로워가 늘고. 자, 이번엔 단 한 번의 물물 교환으로 자동차를 얻은 여성의 소식입니다. 그 주인공은 미국 디트로이트에 거주하는 레이첼 마리. 그녀가 자동차랑 맞교환한 물건의 정체는 바로 이 소스입니다. 이분은 한 방이야. 아니 근데 저거 만약에 그거 아니야? 절판된 거? 어허. 못 구해. 저 맛은 못 구해. 우리 그 군대 그렇다고 얼마에 바꿔주겠어 저거. 자, 근데 어쨌든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이 너겟 소스 이 포장의 디자인이 뭔가 특별해 보이지 않습니까? 디자인인가 보다. 자, 소스에 그려진 이 만화는 2017년 4월 당시 미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애니메이션 릭 앤 모티의 한 장면입니다. 1998년에 뮬란 프로모션에 나온 사천 소스가 진짜 맛있어. 이 매장이 그 소스를 살 수 있는 유일한 매장이야.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애니메이션에만 나온 게 아니라 실제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주인공 릭이 찾는 이 사천 소스는 실제로 1998년 영화 뮬란이 개봉했을 때 패스트푸드 업체 M사에서 프로모션용으로 한정 출시했던 것인데요. 이 프로모션이 끝난 뒤 생산이 중단됐습니다. 그런데 인기 애니메이션 주인공인 릭이 그토록 애타게 찾던 사천 소스의 맛이 너무나도 궁금했던 팬들.
사천소스 재생산을 요구하는 청원에 무려 4만여 명이 동참을 하자 M사는 2017년 10월 7일 단 하루 일부 매장에서 한정 수량만 제공하기로 한 겁니다. 저건 저 애니메이션 팬 입장에서는 너무 간절하죠. 아니 근데 진짜 인기가 대단하긴 했나 보다. 그 애니메이션 때문에 저거를 어쨌거나 재생산을 한 거 아니에요. 사천소스 재생산 소식에 매장 앞은 새벽부터 긴 줄이 이어졌고요. 이번 특종의 주인공 이 마리 또한 오픈런에 참여 몇 시간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이 사천소스를 손에 넣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천소스를 얻지 못해 허탈해하던 사람들을 본 마리는요. SNS에서 사천소스 물물 교환을 시도. 사천소스 사진을 올리기 무섭게 실제로 물물 교환 요청이 쇄도했고요. 그중 마리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 바로 폭비바겐 자동차. 진짜? 원 포 원. 진짜 써서 저렇게. 마리는 저그를 본 즉시 쿨거래. 그렇게 사천소스 한 개와 자동차 맛 교환에 성공했습니다. 아니 껍데기만 하더라도 소스보다 비싸겠지. 그렇지. 껍데기만 해도 저기 인테리어라도. 근데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한낱 너겟 소스지만 저분에게는 너무나 큰 의미가 있는. 차와도 바꿀 수 없는. 2021년 5월 일본 소피라이프 직원 1773억 횡령. 한 보험회사 직원인 이시 레이가 회사 돈 170억엔 한화로 무려 약 1773억 원을 횡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 당시 범인 이 씨는요. 이거 이사님 승인받은 건데 바로 송금할게요. 미국의 한 은행에 개설한 개인 계좌로 횡령액을 전액 송금했는데요. 다행히 회사의 신고로 2021년 11월 범인 이 씨는 체포됐고요. 횡령한 돈의 행방도 찾았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밝혀진 충격 사실, 이미 이 씨는 횡령한 회사 돈 1773억 원을 모조리 다 써버린 뒤였습니다. 어디다 써 그거를? 뭘 해야 그걸 다 쓰냐? 와, 그러면 회사는 못 돌려받는 거잖아요. 지금 다 그렇지. 썼으면. 얘기가 좀 웃기거든요. 좀 더 네.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어디다 쓴 거예요, 또? 자, 이 씨는 횡령한 1773억 원 전액으로 총 3,879개의 암호화폐 비코인을 구매한 겁니다. 미쳤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당시 비코인의 가치가 17%나 상승. 오! 약 1,773억 원이었던 횡령액은 약 2,158억 원이 된 겁니다. 어머머. 그러니까 6개월 만에 무려 385억 원의 수익이 발생한 겁니다. 여기서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횡령했던 직원이 본인이 횡령한 1,770억 원만 갚고 나머지를 갚겠다. 이러면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씨가 메일을 통해서 회사 경영진에게 용서해 주시면 횡령한 자금은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회유도 해보고 돈을 더 붙여야지 이 사람아. 만약 형사 고소하면 자금 회수가 불가능할 겁니다. 협박도 했지만요. 다행히 2021년 12월 미 FBI가 이 씨가 구입한 비코인을 전량 압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이고야. 다행이다. 압수해버렸구나. 미 FBI가 전량 압수한 비코인은 현재 FBI의 비코인 지갑에 보관 중이고요. FBI가 소필라이프의 피해액을 돌려주겠다고 밝힌 가운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합니다. FBI 뭐 연락 안 되고 그러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갑자기 FBI가 전화 안 되고 막. 돌려주면 네. 원금을 돌려줄 거 아니에요. 응. 지금 비코인 가격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2021년 12월에 저걸 압수했으면 지금 떨어졌어요. 어떻게 해? 빨리빨리 현금화 시켜가지고 반반 나눠. 아, 왜 반을 나눠요? 아유, 어떻게 좀 1,770억. 찾아야지. 이거 아깝잖아. 아, 본인 돈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내 거 이성적으로 아니구나. 판단하세요, 지금. 2017년 아일랜드에 거주하는 할머니 제이는 가족이나 친인척도 없이 오랫동안 홀로 살고 있었는데요. 외롭고 쓸쓸한 데다가 신체적 장애를 앓고 있어 몸도 불편했던 제인이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건 에휴, 세상에 믿을 건 돈밖에 없지. 여기 놔두면 아무도 모르겠지. 이 젊은 시절부터 한평생 열심히 일해서 번 돈. 특히 은행이 아니라 제인의 집 창고에 가득 쌓여있던 돈뿐이었습니다. 은행을 못 믿는다면서 현금을 집에 쌓아두는 분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있어요 아직도. 아니 근데 그래도 현금을 저렇게 많이 집에 뒀다가는 더 위험하지 않습니까? 아유, 막 박스로 싸갖고 어디다 쟁여놓고. 아니 근데 이게 그러더라고요. 누가 훔쳐가면 어떡해. 그래. 차라리 은행 보관료 내고 은행에 두는 게 낫지. 자 그렇습니다. 이 제이는 집에 쌓아둔 돈을 아무도 몰래 꽁꽁 감춰뒀지만요. 오랜만에 내 돈 냄새 좀 맡아볼까? 아니 내 돈 어떻게? 아니 내 돈 좀 찾아줘요. 누가 털어갔나 보다. 뭐야? 쥐가 파먹은 거 아니야? 아이, 돈을 왜 파먹어요? 오늘 왜 이렇게 촉이 좋아? 맞아? 맞아? 그야말로 텅 비어있던 창고. 할머니 제인의 유일한 낙이었던 수억 원에 달하는 그 돈이 사라진 겁니다. 먹었어? 뭐가? 에이, 이건 누가 털어갔겠지. 돈인데. 아니야, 그 털어가기에도 너무 많아. 아니, 많아도 할머니 딱 주무시게 하고 싹싹 털어갈 수 있죠.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평생 모으셨다고 그랬죠. 그래. 평생. 이건 뭐가 갉아먹은 거야. 너무나도 충격적인 범인의 정체. 범인은 들쥐. 거봐, 쥐가 파먹었네. 들쥐들이 제인의 돈을 갉아먹었던 겁니다. 훼손되면은 네. 은행 가면 새 돈을 바꿔주고 그렇죠, 하잖아요. 그렇죠. 훼손 정도만 됐으면 좋겠는데? 자, 안타깝게도 제인의 집에 들이닥친 들쥐들이 너무 깔끔하게 돈을 싹 다 갉아먹어버려서요. 어머는 들쥐가 갉아먹은 돈 중 극히 일부만 재산으로 인정. 제인은 수억 원에 달하는 금전태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습니다. 2013년 영국 웨일즈 뉴포트. 제임스 하웰은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는데요. 노르웨이의 한 남성이 4년 전 비코인에 2만 3천 원을 투자해 올해 9억 원을 벌었습니다. 비트코인이? 그렇게나 많이 올랐다고? 자, 이게 지금 느낌이 말이죠. 비코인이 오르기 전에 팔았던 것 같아요. 어허. 그죠? 네. 나는 이거 봤는데 이거 진짜 세상에서 제일 가슴 아픈 소식. 눈시울이 붉어졌네요. 아, 난 이게 너무... 사실 IT 업계 기술자였던 하웰은 4년 전인 2009년 자신의 노트북으로 비코인 채굴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여자친구가 코인 채굴 시에 커지는 노트북 소음을 너무 싫어해서 일주일 만에 채굴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당시 하웰이 채굴한 비코인은 총 7,500개. 그런데 2009년 당시엔 비코인의 가치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하웰은 비코인이 든 하드디스크를 서랍 속에 넣어둔 채 4년간 잊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비코인의 가치, 하웰이 보유한 비코인 7,500개는 2013년 당시 가치로 16억 원에 달했습니다. 4년을 잊고 살았는데 16억 원이 이게 벌린 거잖아요. 벌린 거죠. 강제 초장기 투자가 들어갔는데 이게 엄청나게 가치가 그치. 뛰어버린 거예요. 하웰은 잔뜩 들뜬 마음으로 비코인이 든 하드디스크를 찾았는데 근데 서랍은 텅 비어 있었고요. 아 왜? 그 어디에서도 비코인이 든 하드디스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불현듯 떠오른 기억. 안 돼. 아, 이 하드디스크 진짜 오래된 거네. 이사도 가는데 그냥 버려야겠다. 졌나 보네. 16억 원을 버린 거잖아. 내 손으로. 아, 금고 사서 거기다 넣어놨어야지. 근데 그때는 아무 가치가 없었어. 아, 근데 혹시 모르잖아. 아, 왜 그러니까 그래. 이게 세상 모르는 거야. 하지만 인생 역전의 기회를 이대로 날릴 수 없었던 하웰. 잃어버린 비코인을 찾기 위해 그가 생각해낸 방법은 바로 쓰레기 매립지를 뒤지는 것이었습니다. 하웰은 당장 시의회에 쓰레기 매립지를 뒤지게 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하지만 시의회의 거절로 하웰이 비코인을 찾지 못하는 사이 비코인의 가치는 천정부지로 치솟았고요. 2021년 비코인 7,500개의 가치는 무려 4,700억 원에 달했습니다. 나 눈물 난다. 내 서랍 안에 이 돈이 들어가 있었던 거를 내가 알잖아, 이거를. 그 내가 버렸잖아. 쥐가 내가 파먹은 버렸- 것도 아니고. 그 마음이 어떨까? 아, 저는 이거 뉴스에서 보고 정말 안타까웠어요. 진짜. 하웰 역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하드디스크만 찾으면 지역 주민들을 위해 저 1,100억 원을 기부하겠습니다. 심지어 나사가 고용했던 데이터 복구 회사를 통해 비코인이 든 하드디스크의 복구 가능성도 확인했다면서요. 25명이 1년 동안 200제곱미터 매립지를 15m만 파면 된다고요. 다니던 회사도 퇴사하고 쓰레기 매립지를 뒤지게 해달라고 8년째 꾸준히 시의회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게 찾길 바래요, 저는 그래서. 찾길. 근데 하드디스크를 찾았는데 만약에 복구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만날 수 있죠. 그 10년째 찾았어. 여기 있다! 신봤다고 찾았어. 도대체 안 되겠는데요, 이거. 이러면 어떻게 해? 그건 더 비극이다. 하웰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비코인의 가치가 오르다 보면 시 관계자도 마음을 바꿀지 몰라요. 저는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2021년 11월 팝의 여왕 아델이 무려 6년 만에 새 앨범을 발표해 화제를 모았는데요. 당시 호주의 많은 언론 매체에서도 그녀의 새 앨범 프로모션에 맞춰 섭외를 위해 물밑 경쟁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치열한 경쟁 끝에 호주의 한 유명 방송사는 아델의 소속사와 계약을 체결. 무려 언론사 독점 인터뷰가 포함된 8억 6천만 원짜리 계약을 성사시켰는데요. 이후 방송사는 간판 진행자인 맷 도런을 내세웠고요. 그리고 드디어 맷 도런은 호주에서 영국까지 날아가 아델과 독점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저 독점 인터뷰는 일단 기본 흥행은 보장이거든요, 저게. 지금까지는 꽃길이네요. 네. 인터뷰가 순조롭게 진행된 가운데 방송사는 대박을 의심치 않았습니다만 갑자기 아델의 소속사 측에서 인터뷰 영상 방영을 거부. 그 이유. 제 새 앨범 들어보셨죠? 어땠나요? 사전 발표곡이 이지의 운미는 들어봤는데 사실 다른 노래들은 못 들어봤습니다. 아델의 소속사 측은 사전에 새 앨범 수록곡을 들을 수 있는 링크를 맷에게 메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메일을 확인하지 않았던 건데요. 그 결과 맷은 무려 8억 6천만 원을 투자한 단독 인터뷰를 날렸을 뿐만 아니라 광고 수익 등 어마어마한 부가 수익을 날리며 그야말로 쪽박 신세가 됐는데요. 보내준 건 봐야지. 아니 그리고 특히 보내준 거. 그리고 호주에서 영국 가는 길에 뭐 했어? 나 그 생각했어요. 공항에서 비행기 기다리는 시간에라도 링크 그거 들어보지. 다운받아놓고 그냥 가서 가는 길에 들으면 되잖아. 그리고 맷은 자신의 SNS와 방송을 통해 그 메일은 제 인생에서 놓친 가장 중요한 메일입니다. 아델과 팬들,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대차 사과했지만 엎질러진 물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이제 그 예고를 보고 굉장히 기대했을 텐데 굉장히 실망을 했겠네요. 그렇죠. 많은 사람에게 실망감을 남긴 방송인의 아예 기본 없어진 자질이 의심되는 그런 분이 있던 것 같아요. 2008년 5월 23일 캐나다 퀘벡주에 사는 조엘 이페르가는 복권 추첨 마감 시간 9시 직전인 8시 59분에 복권 2장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2장 중 1장의 번호가 우리 돈 약 234억 원짜리 1등 번호와 일치했는데요. 불길한 예감이 스멀 올라온. 아직은 그래도 기뻐합시다. 복권 1등 아닙니까? 1등이죠. 1등이잖아요. 하지만 복권 1등 대박은 곧 쪽박으로 돌변했습니다. 그 이유. 전산에 등록된 시간은 정확히 9시 7초네요. 다음 회차 복권이라 당첨금은 드릴 수 없습니다. 당시 퀘벡의 복권 시스템은 컴퓨터가 한 번에 한 장의 티켓만 입력. 이 과정에서 최대 10초 정도 지연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인지 조엘이 구입한 복권 중에 한 장은 8시 59분 47초에 전산에 등록됐지만 조엘이 산 두 번째 복권은 시스템 지연으로 9시 7초에 등록되며 5월 23일자가 아닌 다음 회차인 5월 30일자 복권으로 등록된 겁니다. 어머머. 실제로 다음 날이네. 날짜가 넘어갔네. 그런데 하필 조엘이 산 두 번째 복권 번호가 5월 23일 회차의 1등 번호와 일치했는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 복권이 저거였으면 된 거 아니에요? 된 거죠. 하지만 조엘의 복권은 단 7초 때문에 다음 회차로 넘어가서 당첨금을 받지 못한 겁니다. 아 이거 시스템 지원이 본인 잘못은 아니잖아. 그리고 그날 가는 길에 좀 더 뛰어갔으면 아침에 조금만 일찍 일어났으면. 조금만 보폭이 조금만 넓.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만 안 갔으면.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앞 사람이 한 명만 덜 내렸어도. 7초만 미리 태어났어도. 단 7초 차이로 대박을 날린 조엘은 복권 회사 상대로 소송을 제기. 늦게 입력된 건 복권 회사 전산 탓이지. 난 분명 9시 이전에 구매했다고. 자신의 1등 당첨금의 절반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약 7년간의 법정 다툼 끝에 대법원은 조엘의 소송을 기각. 하필 또 7초에 또 7년이네. 그리고 그 소송 과정에서 우리 돈 약 1억 원을 지출하며 대박은커녕 안타까운 쪽박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고약한 게 럭키 세븐 아니에요. 7이 생활의 숫자인데 복권도 7초 늦어. 소송 7년 걸려.
근데 아까 뭐 비코인도 그렇지만 그냥 잊어야 돼. 어떻게든 잊어야 돼. 저거 평생 못 살아요. 저거. 아 근데 저걸 기억으로. 잊겠냐고. 그냥 그러려니 잊어야 돼. 해야 완전 돼. 못 잊을 쉽지 줄 않지만. 않다니까. 잊어야 돼. 잊어야 돼. 단 7초 때문에 천국과 지옥, 대박과 쪽박으로 간 안타까운 한 남자의 사연이었습니다.